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베네핏은 누가 가져가느냐? 임차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빨리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2019년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폭등 시장뿐만 아니고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렸잖아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 시장도 정말 활발해졌거든요. 투자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이제 기업들 밸류에이션도 정말 많이 높게 측정되고 화랑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VC들 같은 경우도 투자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오피스가 필요하잖아요. 팀빌딩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피스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했었거든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정말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그 당시 테헤란로 공실률이 거의 0%에 가까웠고, 거기 이면에 있는 임대료 수준도 자체도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 고금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막힌 게 유동성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VC 시장도 다 막힌 거예요. 스타트업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의 돈들이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 감축이 시작이 되고, 왜냐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어떻게 보면 이 흑자를 보고 달려가는 업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디벨롭을 해야 되는 회사 입장이다 보니까 오피스에서 공유 오피스로 가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공식률이 정말 많아졌어요. 거기 플러스 2021년도, 2022년도에 사놨던 부지들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공급량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요새 피디님 저랑 다녀보지만 아직까지도 아직 아시바쳐져 있고 건물 짓고 있는 현장도 되게 많잖아요. 공급량은 계속 많아지는데 여기에 실제 입주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시장이 혹한기다 보니까 이게 공급량은 많아지면서 수요가 훨씬 적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오피스 시장 자체가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안 나가는 게 아닌가요? 라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냥 수요 자체가 끊긴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임대료가 너무 높으니까 정말 싸게라도 하면 간혹 가다가 나가지만 수요 자체가 끊긴 게 문제인 거예요, 요새 시장 자체가. 수요를 높이려면 결국에는 네. 가격을 낮추는 일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를 높이려면 가격 자체를 낮춰야 되는데, 건물주분들은 어떻게든 하나의 임차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임대료를 낮추는 거죠, 지금 현재가.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베네핏은 누가 가져가느냐? 임차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들은 사옥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유리한 시장이고, 플러스 사옥을 알아보는 이 회사들은 되게 유리한 시장이에요.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투비로 청담동, 압구정, 그래 신사동 그런 쪽에서도 2000년도 이후에 진짜 부티크 사옥대로 건물을 지었던 건물들은 아직까지도 꾸준한 수요가 있어요. 임차 희망사가 건물에 이제 컨택을 하면 웬만해서 조건 자체가 수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적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건물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러니까 공실들이 많은 건물들이 보면 외곽 지역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예를 들면 반포, 잠원, 그 다음에 그 테헤란로 남쪽, 역삼동, 이면, 그런 쪽들이 좀 악성 재고점 아직까지 쌓여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임차인들이 들어왔더라도 신축 건물들을 사기 꺼려하는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게 제조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는, 신축할 때는 정말 많은 리스크를 가져가서 짓는 거거든요. 100% 현금이 아니라 거의 한 80% 그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요새 또 그 임차사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통임대가 또 맞춰져 있는 건물을 또 보면 또 그마저도 거래가 잘 용이하지 않는 이유가, 사는 사람도 생각을 하죠. 이 임차인이 나가면 나중에 또 다른 임차인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또 신축 건물들이 잘 안 팔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이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임대를 빨리 맞춰서 내가 신축한 건물을 팔아서 나의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물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하고 모종의 계약을 해서 월세가 2천만 원인데 뒤로 돈을 어느 정도 페이백을 해주는 그러한 또 건물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건물들이 대부분 외곽에 있는 건물들이 커요. 강남 쪽 중심지에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주택가에 있는 건물들은 그런 건 한 번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좀 중요한 주된 내용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잘 나가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또 지역들도 있어요. 오피스 시장은 그렇지만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죠. 섬해점, 그 다음에 웨딩 업종,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이 몰려있는 또 건물들은 임대가 또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요새 많이 보려고 하는 게 트렌드인 거고,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정말 싸게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좀 트렌드이긴 한데, 요새는 아무래도 이제 신축보다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형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 프리미엄이 조금 더 있더라도 입지를 확실하게 사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모두가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없듯이 강남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모두가 할 텐데, 그리고 좀 더 이제 그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더 발빠르게 움직일 텐데, 강남을 저는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에이, 들어갈 수 있죠.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죠. 못 들어간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못 예.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도 무조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만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못 가잖아요. 네.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서울대학교라는 말이 있듯이 네. 강남에 투자 못하면 강남 부근으로 투자를 해야죠. 강남 부근마저 안 된다. 예. 그러면 최대한 중심지 가까운 데 해야죠. 나의 자금에 맞게. 서울을 제외해서 경기 먼 곳 이런 곳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 다른 투자처에 자금을 조금 돌리는 게 낫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광교, 네. 용인, 네. 판교는 논외로 보고요.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심지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황금성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강남 쪽에 있는 건물을 제가 샀어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10% 정도만 낮게 내놔도 금방 팔려요. 과수요가 이미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방권의 건물을 사면 의외로 정말 황금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자산이나 현금을 다른 쪽에 안전자산을 조금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뭐 미국 주식이든 네. 아니면 뭐 채권이든 아니면 뭐 ETF든 하다못해 뭐 파킹 통장에다가 돈을 잠깐 넣어두든 그럴 시간에 돈을 조금 더 다른 쪽에 유동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최대한 돈 동원해서 중심부로 들어가야 된다. 일단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이 건물 투자를 안 해보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나도 이제 건물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면 조급해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꽤 괴롭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이 또 팔리기 시작하고 네. 건물이 올라가는 게 점점 막 주변에서 막 보이잖아요. 네. 마음이 조급해져요. 빨리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을 때를 한번 접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좋은 투자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죠. 네. 결실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서 차라리 작은 유동성 자산을 투자를 하고 돈을 조금 더 모아서 확실한 건물을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1년 동안 건물을 검토하더라도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건물을 사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이거 3년 동안 건물을 알아봐요. 이러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죠. 근데 한 1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건물값 자체도. 네. 그리고 금매 물건은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매 물건을 잡을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지식도 합숙도 하고 막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일단 그냥 이거라도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때 한번 참으시고 조금 더 자산을 더 모아서 안전하게 확신이 있는 건물에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주말에 추정 60분 했는데 네네, 공동투자.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공동투자 그섬 봤어요. 네. 그거 막 경매 쪽으로 네. 해서 예. 그거 보면서 저는 혹했거든요 사실. 어, 만약에 섬을 그리고 막 뭐가 들어오고 뭐 기업이 들어오고 이러는 데가 한 사람당 뭐 5천만 원 정도로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저는 좀 혹할 것 같거든요. 공동 투자가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네. 피님도 아시겠지만 공동 투자로 해서 좋지 못한 결과물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빌딩 시장에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공동 투자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레버리지잖아요. 자금도 레버리지를 하고 인적도 레버리지를 하면 내가 최소한의 자금으로 더 큰 건물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차이점이 그거예요. 내가 타인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의존을 하느냐, 이 차이에서 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추적 60분에 나온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투자금의 몇 배가 뭐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의존하는 거잖아요. 저는 의존하고 싶어요. 예, 의존하게 되죠. 네. 믿고 가고 싶죠.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투자를 잘 된 케이스를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공동 투자를 해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식에 이 함양이 다 되어 있어요. 지식 함량 수치가 높아요. 그 지식은 어디서 쌓아요? 열심히 공부한 거죠, 부동산을. 어떻게 공부해요? 예? 여러 가지로 투자도 열심히 해보고 투자들. 그 투자 실패 사례도 많이 보고 투자 성공 사례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지식은 되게 높은데
나랑 비슷한 사람과 투자 지향점이 같으면 그거는 서로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레버리지 쓰는 거니까 네. 저는 그거는 되게 좋다고 봐요. 내가 타인을 의존해서 공동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공동투자라는 이 원리를 내가 이용하는 건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공동투자는 인원수가 최대한 적어야 돼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네. 공동투자 네네. 최대 몇 명까지 가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 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자리라고 보면 되는데 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수백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투자는 절대 이제 권유드리지 않고요. 정말 많으면 한 3명, 가장 이상적인 건 한 2명. 요새 이제 공동투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철저하게 본인이 어느 정도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투자 관련돼서 그 99보다 1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이제 실제 투자를 하셨던 분이 책을 이제 자서를 하신 건데 되게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보면서 거의 한 책을 뭐 1시간 반 걸렸어요. 보는데 재밌어서. 네. 그 저자가 어느 정도 현금 자본으로 공동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 공동투자로 큰 건물을 사고 팔아보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수백억 대 이상 되는 자산가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도 저자가 이용한 거는 공동투자예요. 만약 공동투자 한다고 하면 그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 책 읽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동투자를 좀 고객들한테는 절대 권유는 안 드리죠. 고객이 아닌 지인이거나 예를 들면 뭐 PD님이거나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면 그 공동투자를 권유는 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으니까.